밀어내는 완전 반자성을 갖는 그런 현상을 초전도라고 말합니다. 자성을 가까이 가져다 댔을 때 나타나는 움직임으로 초전도체가 됐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초전도체의 마이스너 효과라고. 마이스너 효과. 반자성 성질이 있어서 이 자력을 밀어내지만 이 초전도체가 되기 전에 자력을 갖다 대면 그때는 자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력도 들어가 있고 또 밀어내기도 하고. 초전도체가 자력을 밀어내는 힘과 내부의 자력을 잡아당기는 힘, 그리고 실험 공간에 작용하는 중력까지 세 가지 힘이 서로 평행을 이루면 초전도체가 자석 아래에 매달린 것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듯 초전도만이 가진 특징은 전기를 활용하는 많은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저항이 없으니까 이게 계속 돌아가요. 지금 이제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우리 의료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병원에 가면은 우리 몸을 진단하는 MRI라는 의료기가 있습니다. 그 둥그런 통이 초전도체로 만드는 자석입니다. 그것이 가장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고 자기 부상 열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될 수 있고 송전 케이블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금은 거대한 구리선 같은 걸만 쓰고 있는데 초전도선으로 바꾸면은 높은 효율과 작은 사이즈 이렇게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초전도체에 대한 소개였고요. 이제 그래핀을 좀 볼게요. 그래핀. 이게 바로 고온의 희소성입니다. 초전도체 아까 영상에서 날린 것 같은 현상. 이 자석 이름 보여요? ND 자석. 이게 저기 써있는 네오디뮴 자석이에요. 네오디뮴 자석. 철에다가 철 원자 사이사이에다가 붕소하고 네오디뮴이라는 물질을 끼워 넣은 건데 아주 강력한 자성을 띠는 인공적으로 만든 자석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자석이란 뜻이고 얘가 초전도체죠. 초전도체를 만들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 거 추가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부상 기술은 너무 기니까 자, 바로 그러면은 초전도체가 어디까지 발전됐는지를 좀 볼 텐데 먼저 그래핀을 좀 소개할게요. 그래핀에 대한 소개가 이겁니다. 필름 위에 보일 듯 말 듯한 이 물질의 정체가 바로 그래핀이라고 합니다. 그래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연필심이 흑연으로 되어 있거든요. 탄소가 이렇게 층층이 쌓인 구조인데 그 흑연의 한 층이 해당하는 게 그래핀입니다. 그래핀은 그러니까 탄소로만 된 2차원 구조이다. 근데 물리학자들이 거기에 아주 환상적인 그런 꿈의 특성들을 나타낼 것이라고 한 4, 50년 전 정도에 그 이론적으로 예측을 했어요. 근데 그래핀을 만드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잘 안 돼 있었었고 불가능해 보였던 그래핀을 만든 두 과학자. 그 방법은 놀랍게도 흑연을 스카치 테이프로 붙였다 떼어내는 단순한 방법이었습니다. 당시는 저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이제 김필립 교수님이란 분하고 탄소 소재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 흑연을 이제 하나하나 깎아서 원자 한 층까지 만드는 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논문이 나온 거죠.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 방법으로 막 나노 연필 만들어서 깎아서 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흑연 스카치 테이프로 딱딱딱 해서 문질러가지고 너무나 간단하게 진짜 중고등학교 학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한 장의 그래핀을 만든 거죠. 드디어 그래핀이 세상에 처음 나오게 된 거죠. 육각형의 탄소 구조가 층층이 쌓여있는 흑연을 한 층으로 만든 것이 그래핀인데요.
신축성 및 유연성이 뛰어나 차세대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론으로만 존재했던 그래핀을 러시아 출신의 과학자가 최초로 구현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획기적인 연구 업적,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흑연에 출발해서 만든 것들은 크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통 수마이크로, 커봐야 수십 마이크로니까 우리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가는 크기죠. 근데 이거로는 사실은 우리의 어떤 실생활에 쓰이기에 충분한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상용화 이런 게 어렵겠죠. 그래서 그래핀을 어떻게 하면 크게 만드느냐, 그게 이제 당시에 가장 큰 숙제였었습니다. 상용화의 첫 번째 관문인 대량 생산과 대형화 기술 개발에 성공한 홍 박사. 만약 그래핀이 우리 생활에 적용된다면 강철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주, 항공 분야에 쓰일 수 있고, 전기 전도성이 높아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IT 기술에도 놀라운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전자책이에요, 전자책. 투명 전극으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를 이루어줄 물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눈뽕주기. 자, 일단 하나 더 볼 건데 그 전에 설명 하나 할게요. 먼저 초전도체 방금 봤죠? 초전도체. 자, 초전도체라는 말이 뭐냐면 전도 현상이 초울트라로 나타나는 물체를 초전도체라고 해요. 전도가 뭐냐면 전기가 통하는 거잖아. 전기가 엄청 잘 통해. 왜? 저항이 없어. 저항이 0이야. 저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기가 엄청 잘 통하는 거야. 그럼 저항이 왜 없냐? 어떻게 하면 저항이 사라지냐? 라는 건데, 온도를 엄청 낮춰주면은 저항이 사라지는 물질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처음 발견한 물질은 수은이었어요. 수은을 거의 영하 270도? 한 270도까지 낮췄더니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발견한 걸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조금씩 온도가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영하 200도쯤은 되어야 전기 전도성이 엄청 커지는, 즉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까만색 물질 봤죠? 까만색 물질 초전도체가 영하 한 200도, 정확히 한 영하 한 180도쯤 되면은 이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이었던 거야. 자, 여기 봐봐. 그래프. 온도를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전기 저항이 낮아지다가 어느 온도가 되면 쭉 빠져서 0이 되고 있죠. 이 0이 되는 요 온도를 임계온도라고 합니다. 체크. 임계온도. 한계점이 되는 온도란 뜻으로 임계온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임계온도. 즉 초전도체 온도를 임계온도 이하로 낮춰줘야지만 초전도 현상이 나타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전기 저항이 0이 되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초전도체는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요. 서로 막 붕붕 밀어내는 거 맞죠?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기 때문에 붕 떠 있을 수 있어. 자석 위에 붕 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부상 열차에다가 장착할 수 있다면 붕 떠서 움직일 수가 있겠죠? 떠서 움직이면 마찰이 없기 때문에 적은 에너지로도 굉장히 고속으로 달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원리가 뭐다? 마이스너 효과라는 겁니다. 서로 붕 뜨게 만드는 효과를 마이스너 효과라고 그래요. 마이너스 효과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점수를 마이너스 당해요. 마이스너, 사람 이름이야. 마이스너라는 사람이 발견한 현상입니다. 그럼 어디다가 이용할 수 있느냐? 보세요. 전기가 너무 잘 통해. 전기 저항이 없어. 그러면 송전선에다가 이용할 수 있지. 송전선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송전선이 뭐냐면 지금은 구리를 이용해서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구리를 이용해서 저기 집까지 보내주는데 중간에 구리에서 저항 때문에 손실되는 전기가 엄청 많아. 극단적인 예로 100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집까지 딱 보내면 중간에 30 정도가 손실돼서 70밖에 안 가.
엄청나게 많이 손실되죠. 근데 만약에 구리선 대신에 전기저항이 전혀 없는 얘를 사용할 수 있다면 100을 만들면 100이 다 가겠죠. 그러면 굉장히 국가적으로 에너지가 굉장히 절약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뭐다? 이거 자체가 비싸요. 왜 비쌀 수밖에 없어? 봐봐. 액체 질소가 흐르는 층도 필요하죠. 항상 거기 액체 질소가 함께 흘러야 돼. 아까 부었던 거 있죠? 영하 200도짜리 액체 질소를 항상 만들어서 저기다 흘려주고 있어야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상용화가 아직은 되지 못하고 있지만 일부 자치단체나 일부 연구소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전기를 보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했던 건데, 자, 도선에 전기를 흘려주면 주변에 뭐가 생긴다고 했죠? 자기장이 생긴다고 했잖아. 그럼 전기를 많이 흘리면 자기장도 엄청 센 게 만들어지겠네. 근데 문제점은 전기를 많이 흘리면 저항 때문에 여기 열이 나. 타버립니다. 과전류가 흐르면 전선이 타버려. 그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어 없어? 못 만들어. 얘가 못 버텨. 근데 얘를 초전도체로 만들 수 있다면 강한 전류를 흘려도 아무 이상 없이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겠네. 그 강한 자기장 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사진 찍는 게 뭐야? 그게 MRI입니다. MRI. 그래서 MRI 안에 초전도체가 이용이 되는 거야. 강한 자기장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또 마이스너 효과라는 강한 자기장으로 밀어내는 효과를 이용해서 자기구상 열차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됐죠? 이런 데다 이용하는구나 하는 거고, 선생님 보자고 했던 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연도별로 처음 발견한 건 1940, 50, 60이니까 30, 20, 1900, 한 10년도? 한 1910년도쯤에 아까 얘기했죠? 최초로 발견한 초전도체는 수은이었다. 이게 40 켈빈, 30, 20, 10 켈빈, 거의 0 켈빈 가깝다는 건 영하 270도 가까이 되어야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HG가 수은이거든요. 영하 270도 가까이 되면은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 너무 온도가 낮죠? 액체 질소를 못 만들어 얘는. 그래서 온도가 저기 점점점점점점점점 이게 뭐냐면 다른 물질입니다. 수은 말고 다른 물질들도 초전도 현상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개발해보자 라는 거예요. 일례로 이 녀석 이 점은요. LA 라듐, 바륨, 구리, 산소를 붙인 화합물입니다. 이 화합물을 만들어서 이 화합물이 한 40켈빈이면 한 230도, 영하 230도쯤 되면은 이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물질이에요. 그러면 한 200도쯤 된다는 건 여기 이겁니다. 이 정도. Y, BA, CU, O 이 네 가지 물질 합성한 물질. 아까 우리가 봤던 까만색 물질이 이 물질로 추정이 돼요. 이 물질은 80켈빈 이상이니까 한 영하 190도 정도 되면은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물질입니다. 이런 물질을 사람들이 개발해내고 있는 거야.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 추세죠. 그죠? 현재 가장 높은 건 얘입니다. H2S 보여요? 몇 켈빈이야? 200켈빈이죠. 200켈빈이면 영하 70도밖에 안 돼. 써있죠? 영하 70도. 영하 70도만 만들어도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물질을 만들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물질은 기압을 엄청 높여줘야 돼. 초고압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현재 압력으로는 안 돼.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는 사실 없는 물질인 거지. 실험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극한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건 이 정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만약에 초전도체가 일상생활에 이용되면 되게 다양한 분야에 이용될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굉장히 낮은 온도까지 낮춰줘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약간 높은 온도, 현재 이 온도에서도 초전도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이게 물질에 쳐보자. 개발할 수 있다면 대박인 거야. 돈방석. 대박인 겁니다. 신소재 공학부 갈래요? 저 신소재 공학부 가고 싶어요 하는 애들이 대부분 어떤 첨단 신소재를 개발해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좋은 직장도 있지만 자기가 사업을 한다면 그런 물질을 개발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열려있는 분야가 바로 초전도체 분야다라는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초전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중이고요. 자, 이것과 관련돼서 그래핀도 봤었죠. 그래핀과 연결해서 또 되게 좋은 영상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보여줄게요. 바로 초전도체와 그래핀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안대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임극과학의 공진입니다. 참깨빵 위에 순쇠고기 패티 2장을 얹을 때 우리는 패티 한 장에서 느낄 수 없는 맛의 감동을 느낍니다. 또한 일정한 각도로 포갠 손은 우리의 마음 깊이 설렘을 전해주죠. 10여 년 전 텍사스 오스틴의 앨런 맥도널드 교수가 학생들에게 어떤 생각으로 그래핀 2장을 쌓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과제를 했는지 그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어쩌면 일정한 각도로 비틀어져 쌓은 그래핀에서 마법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이 설마 초전도체가 될 줄은 알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비트로 포갠 그래핀과 그 마법의 각도로 만들어낸 초전도체 연구, 일명 트위스트로닉스라고 불리우는 그래핀 연구에 대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0년 자연계의 또 다른 노벨상으로 불리우는 울프상에 3명의 이름이 오릅니다. 그들은 앨런 맥도널드 교수와 라피 비스트리처 박사, 그리고 파블로 하로요 에레로 교수였지요. 바로 2장을 쌓은 그래핀의 비틀어진 각도가 만들어낸 마법을 찾아낸 공로였습니다. 사실 2000년대 초반은 이미 그래핀의 존재만으로 과학계에서 뜨겁게 불타오르던 시절이었죠. 2010년에 이미 그래핀이라는 꿈의 신소재를 찾은 공로로 안드레 가인 교수와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가 노벨 물리학상의 영광을 차지했기 때문에 사실 2장을 겹친 그래핀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앨런 맥도널드 교수는 대학 수업 중 학생들에게 2장을 겹친 그래핀의 비틀어진 각도에 따른 특성에 대한 과제를 냈고, 학생 중 한 명이 도저히 풀지를 못하고 버거킹에 가서 스트레스를 푸는 대신 맥도널드 교수 소속 물리학연구원이었던 라피 비스트리처 박사에게 이 과제를 가져옵니다. 학생의 과제를 만만하게 봤던 비스트리처 박사는 예상치 못한 난간에 부딪혔고 맥도널드 교수를 찾아가 어떻게 푸는지를 물었습니다. 맥도널드 교수는 미소를 띄우며 말했죠. 나도 아직 모른다. 뭐라고? 그렇게 그래핀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 7월 PNAS라는 미국의 유명 저널에는 이 둘의 이름만 존재하는 역사적인 논문이 게재됩니다. 이들의 새로운 이론적 발견이 고스란히 담긴 논문이었죠. 주저자였던 비스트리처 박사는 2장을 겹친 그래핀이 1.05도 비틀어졌을 때 2장을 겹친 김보다 맛있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래핀 내에 묶여있는 전자의 에너지 위치가 어떠한 운동량을 가져도 운동량이 없을 때와 비교해 그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 이상한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었죠. 예를 들면 가만히 있는 궤도의 입과 빠르게 운동하는 궤도의 입이 가지는 에너지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말로 풀어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지만 이렇게 운동량의 차이에도 평탄한 에너지띠를 가진 물질에는 독특한 특성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자석, 그리고 초전도체이지요. 비스트리처 박사와 맥도널드 즉 비틀린 이중층 그래핀이라고 명명했을 평탄한 전자의 에너지띠 혹은 플랫밴드가 나오는 각도를 그래핀의 매직 앵글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래핀이 0.5도도 아니고 5도도 아니고 무조건 1.05도 비틀렸을 때에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이 육각형으로 반복된 그래핀이라는 두 개의 그물이 각도를 비틀었을 때 나타나는 흥미로운 현상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턴, 바로 모아레 현상이죠. 모아레 현상은 두 개의 주기적 패턴들을 겹쳐 각도를 비틀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1.05도로 비틀린 두 개의 그래핀은 원자 구조 단위에서 모아레 현상에 따라 새로운 패턴을 가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매직 앵글의 비밀이었습니다. 이론으로만 끝날 줄 알았던 이 논문은 뒤이어 2018년 스페인 출신의 MIT 교수인 파블로 하로요 에레로 교수에 의해 실험으로 재탄생합니다. 에레로 교수의 MIT 연구진과 하버드의 공동 연구진들은 비스트리처 박사와 맥도널드 교수의 이론적 논문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2장의 그래핀을 약 1.1도 비틀어 겹쳤습니다. 그러자 2장의 그래핀이 만든 모아레 패턴에 따라 형성된 전자들의 강한 상호작용과 함께 전기가 흐르지 않는 모트라고 명명된 특이한 절연체 상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뒤이어 연구진들은 마이너스 270도 이상의 극좋은 환경에서 전기가 아예 흐르지 않게 된 이 비틀린 그래핀에 전압을 가하여 그래핀 내부의 전자의 양을 조종해봅니다. 그러자 전기를 아예 흘리지 않던 그래핀이 이제는 저항이 완전히 없는 에너지 손실 없이 전기를 흘릴 수 있는 초전도체의 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말 그대로 순수하게 탄소 기반으로 만들어진 얇은 원자 두께의 2차원 물질 초전도체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핀 2장을 1.1도 비튼 것만으로 전기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절연체와 전기를 손실 없이 완벽히 흘려주는 초전도체를 모두 만들 수 있다. 이 모순적인 것 같아 보이는 두 개의 결과가 하나의 실험에서 등장하면서 MIT와 하버드 연구진들은 2018년 3월 네이처에 이례적으로 동시에 논문 2편을 게재하게 됩니다. 하루 만에 네이처 논문 2편을 발표하는 기분은 정말 어떤 기분일까요? 그러나 영광의 아침은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2018년 이 논문의 등장과 함께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2차원 물질들과 이 물질들이 만드는 모아레 패턴만으로 일반적으로는 얻기 힘든 초전도체와 또
또 다른 양자 특성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부풀기 시작합니다. 너도나도 2차원 물질들을 겹치고 각도를 비틀고 모아레 패턴을 만들면서 숨겨진 특성들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너도나도 비틀고 비트는 트위스트로닉스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가 탄생하게 되었죠. 과학자들은 이제 더 욕심을 냅니다. 그래핀 두 장이 그렇게 흥미롭다면 세 장을 겹쳤을 때도 가능할까? 3년이 지난 2021년 2월 MIT의 에레로 교수 연구진과 하버드의 김필립 교수 연구진은 각각 네이처와 사이언스의 세 겹의 그래핀을 비틀어 겹친 연구 논문을 거의 같은 시기에 발표합니다. 두 그룹의 이 논문들은 세 장을 쌓은 그래핀의 초전도성을 발현하는 마법 각도가 두 장을 겹친 그래핀에서 약간 조정된 약 1.56도의 마법 각도를 이룬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또한 이를 통해 가장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어쩌면 극저온이라는 비현실적인 온도가 아니라 저렴한 액체 질소 환경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고온 초전도체 물질을 그래핀만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말이죠. MIT에서는 이윽고 고작 5개월이 지난 7월 또다시 네이처의 3중층 그래핀에 대한 또 다른 논문을 발표합니다. 매직 앵글로 비틀린 세 겹의 그래핀으로 만든 마법의 초전도체가 무려 10테슬라의 놀랍도록 높은 자기장에서 초전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초전도체 기반의 MRI 기계가 일반적으로 1에서 3테슬라의 자기장 이하로 제한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그래핀 초전도체는 더 높은 자기장에서도 MRI로 동작할 수 있으며 인체에 대한 더 선명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MIT의 에레로 교수 연구진은 또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연구는 논문의 주저자로 지난 2021년 네이처 논문의 주저자였던 박정민 연구원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이번에는 무려 4개 아니 5개의 그래핀을 쌓아 초전도체를 만드는 것에 성공했지요. 해당 연구는 두 겹의 그래핀에서 세 겹의 그래핀의 마법을 발견하기까지 3년의 시간이 걸린 것에 비하면 세 겹 이상의 그래핀 층수는 정해진 마법의 각도만 유지한다면 초전도성을 나타내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연구였습니다. 비록 아직까지의 연구들은 고온 초전도체의 가능성에 비해 마이너스 270도에 가까운 극저온에서 실험이 진행되었지만, 연구진들은 언젠가 더 높은 온도에서도 초전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마법 각도의 고인 다중층 그래핀이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는 단순히 손실이 없는 전기의 전달뿐만 아니라 MRI로의 응용, 자기부상열차, 더 나아가 최근 가장 뜨겁게 연구되고 있는 양자 컴퓨터 기술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재료입니다.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러한 그래핀들의 모아레 현상을 이용한 초전도체의 개발은 우리에게 탄소만을 이용하면서 더 나아가 극저온이 필요하지 않은 초전도체 재료의 실현을 이루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정말 가능해진다면 초전도체는 더 이상 꿈의 물질이 아닌 우리의 삶 곳곳에서 사용되는 미래 기술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재료가 될지도 모르죠.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모든 과학의 기초가 완성되었을 거라고 생각한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기초 지식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상상과 발견의 역사입니다. 앞으로 또 어떠한 놀라운 발견이 이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더 많은 사람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과 뜨거운 사랑 말이죠. 앞으로 더 많은 대중들이 과학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기존의 초전도체를 초월한 가장 핫한 과학, 긴급과학의 공진이었습니다. 눈뽕주의. 아우, 문제라. 이건 책에 나오지 않은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래핀이라고 하는 물질을 2겹, 3겹, 4겹, 5겹을 이렇게 꼬우면, 이렇게 겹쳐 놓으면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아까 이 그래프에서 현재 쓰고 있는 게 Y라는 물질과 바리움, 구리, 산소라는 물질들을 막 뭉쳐야 돼. 3차원 물질인 거고,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물질이 복합되어야 하는데, 아까 그 그래핀은 탄소로만 되어 있는 물질이잖아. 탄소 한 겹이니까 원자 한 층이거든? 원자 한 층은 눈에 안 보여. 투명합니다. 되게 투명하고 되게 얇은 걸 가지고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다? 되게 그래서 획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요 그래핀에 대해서 좀 볼게요. 그래핀. 자, 그래핀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은 탄소로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4개거든. 근데 얘 봐봐. 공유 결합을 몇 개만 하고 있냐? 3개만 하고 있죠. 그죠? 하나의 전자가 남아돌고 있다는 걸 상상해 주셔야 합니다. 그 남아도는 전자 때문에 전기가 통해.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야. 우리 연필심이 전기 통하는 거 알아요? 그게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연필심이 흑연이고 흑연이 그래핀이니까 연필심이 전기가 통한다. 연필심은 분명히 비금속이잖아. 연필심은 비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공유 결합의 특징 때문이라는 거죠. 전자 하나가 남아도는 공유 결합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남아도는 전자 때문에 전기가 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한 층만 딱 해놓으면 아까 그림 기억나? 이렇게 플렉서블, 뭐라죠? 우리나라 말로 유학을 갔다 와서 플렉서블하고 이렇게 sorry, 뭐죠? 신축성, 그죠? 신축성이 있고 되게 단단하다라고 했던 게 요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유학까지 말 거였어.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자, 정리하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열도 잘 전달을 해. 그러니까 전자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하잖아. 전자가 전기만 잘 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전자가 열도 잘 전달합니다. 그래서 열도 잘 전달하고 전기 전도성도 좋으면서 강도도 높고 잘 휘어지기까지. 그리고 굉장히 투명하다라는 말은 되게 원자 한 겹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투명하겠죠. 이걸 한 100만 장 정도 겹쳐야지나 몇 미리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영상에서 나왔었지만 어떤 단점이 있다? 대량 생산이 어렵고 생산 비용이 많이 든대요. 왜 탄소, 흑연 기반으로 한 거는 수마이크로밖에 못 만들어 막 이랬잖아. 지금은 근데 기술이 좀 개발돼서 아까 그 아저씨 덕분에 좀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체제로 좀 바뀌어 있는 거긴 합니다. 이 책이 쓰여졌을 때 당시에는 대량 생산이 아직은 어려울 당시에 쓰여진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생산 비용도 많이 들고요. 제품을 수송하고 저장하는 것도 좀 어렵다. 투명해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고요. 반도체처럼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이 말은 뭐냐면 반도체는 에너지를 가하면 전기가 통해. 에너지를 안 가하면 전기 안 통해. 내 맘대로 전기를 통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통하게 할 수도 있는데 얘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무조건 전기가 통하죠. 무조건 기본적으로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키기가 좀 어렵다는 건 단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 이용되냐?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의복형 컴퓨터. 입는 컴퓨터. 의복형 컴퓨터, 야간 투시용 컨택트 렌즈입니다. 우리 야간 투시용이 이만한 어떤 망원경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컨택트 렌즈만 딱 끼면 야간 투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컨택트 렌즈 뒤에다가 전원 공급 장치를 뭘 붙이면 돼? 그래핀을 붙이면 됩니다.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세대 반도체 소재, 초경량, 초강도 소재. 방탄복 만들 때도 이거 갖다 만들면 웬만한 어떤 강철보다도 훨씬 단단하기 때문에 가볍고 단단한 어떤 소재로 만들 수 있고요. 이걸 필터처럼 활용하면은 여기다가 바닷물을 부으면 NaCl, 염화나트륨은 못 통과하고 물만 통과해서 해수를 담수로 만들 수 있는 필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의 전극 소재. 이건 뭐냐면 그냥 플러스극 마이너스 전기가 통하는 그 전극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배터리의 소재, 생체 조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는 어떤 소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강한 소재, 가볍고 강하기 때문에 인공관절을 재로 만들다면은 굉장히 가벼운 인공관절이 되는 거야. 지금은 금속으로 많이 만들거든요. 금속이나 실리콘으로 많이 만드는데 좀 더 가벼운 어떤 그런 인체 조직을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탄소 나노튜브는 다른 거 없고요. 이 그래핀을 똘똘똘똘똘똘 말아놓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래핀에 대한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약간 실처럼 길게 나올 테니까 약간 실 같은 구조가 나와서 그걸 이용하면 길쭉하고 뾰족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포에서 안에 핵을 뜯어내. 다른 핵을 집어넣어. 굉장히 민감한 작업이고 굉장히 작은 작업이죠. 그걸 하기 위한 핀, 작은 핀, 나노핀이라는 나노핀셋, 현미경의 탐침과 나노핀셋, 되게 조그만 어떤 그런 핀을 만들 때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얘를 금속이나 세라믹이 뭐냐면 약간 황토, 흙 같은 성분을 세라믹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막 섞어가지고 얘랑 섞어가지고 새로운 소재를 막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요 플로렌도 잠깐만, 플로렌은 뭐냐면 방금 봤던 그래핀을 이렇게 공 모양으로, 축구공 모양으로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60개의 탄소가 이용이 되는데 이 안에 빈 공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빈 공간을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만약에 약물을 집어넣어. 그리고 얘가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니까 얘를 갖다가
자석 같은 거로 이렇게 끌어. 일로 와, 끌어가지고, 이거를 먹는 거야. 이걸 먹어가지고, 뱃속에 있을 거 아니야? 흡수됐을 거 아니야? 이 물질을 자석으로 끌어가지고, 암세포가 있는 곳에서 터트립니다. 이 안에 항암제를 집어넣고, 암세포 있는 곳까지 끌어서 거기서 빵 터트리면, 양불이 그 암세포에게만 작용할 거 아니야? 이걸 표적 항암 치료라고 해요. 표적 항암 치료. 표적 항암 치료할 때 이걸 이용하면은 좀 더 부작용이 없는 항암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비싸. 엄청 비싸서 이 작업을 하는 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좀 돈이 없이 항암 치료하는 방법은 그냥 항암제를 먹는 거예요. 먹으면 이 항암제가 모든 세포에 일단 작용을 하거든. 모든 세포에 작용하되 이제 암세포는 더 치명적으로 얘를 죽이는 건데 중요한 건 모든 세포에 작용하다 보니까 세포에서 부작용이 나타나. 대표적인 부작용이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머리가 빠지는. 그래서 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머리를 빡빡 미는 이유가 항암제의 부작용 때문인데 얘를 활용할 수 있다면 부작용을 확실히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런 것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여기 나와 있죠? 의약품을 넣어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 신소재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탄소니까 우리 몸에 탄소 있어 없어? 탄소 있죠? 얘가 그냥 몸속에 남아있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기반으로 된 전연석을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했고요. 이제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들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도마뱀 부치의 발바닥. 이 도마뱀, 개코 도마뱀이라고도 하는데 이 도마뱀 발바닥을 보면 되게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 도마뱀이 그냥 벽을 막 이렇게 그냥 쭉쭉 걸어가고요. 벽 천장도 막 걸어다닙니다. 엄청난 접착제가 있나 보다. 끈끈한 접착제가 있어 그런 거 아닐까 해서 딱 봤더니 접착제 성분이 없어. 그냥 저 구조 가지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본따서 우리도 사람이 본따서 장갑 같은 걸 만들면 그 장갑만 끼면 나도 여기를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저 구조를 이용해서 수직으로 벽을 올라가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수직으로. 로봇 발바닥에다 로봇 발에다가 저 구조를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수직으로 막 올라가는 그런 로봇을 만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개코 테이프, 의료용 패치 이런 거 다 저 방식으로 만든 테이프들을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테이프는 끈적끈적한 물질을 가지고 붙이는 거잖아. 이제는 그런 물질 없이 저 구조만으로도 이제 끈끈하게 붙을 수 있는 어떤 그걸 만든 겁니다. 자, 홍합을 보면요. 이 홍합의 특징은 물속에서도 바위에 달라붙는 게 홍합의 특징이거든요. 물속에서도 바위에 달라붙는다. 그럼 물속에서도 접착할 수 있는 접착제를 만드는 게 홍합의 특징이야. 물속에서도 잘 달라붙는 접착제를 만드는 홍합의 그 성분을 가져다가 우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물속에서 접착할 수 있는 것. 즉, 지금 우리가 수술을 하면 이렇게 찢어가지고 수술을 막 한다면 어떻게 해요? 꼬매죠. 꼬맨 다음에 나중에 실밥 빼잖아. 근데 얘를 이용하면은 우리 인체 조직이 대부분 물이니까 꼬맬 수밖에 없는데 쟤를 이용하면은 물속 인체 조직도 붙일 수 있는 접착제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어디 이용하냐? 수중 접착제, 의료용 생체 접착제, 수술용 봉합사 이런 것에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거미줄 볼게요. 거미줄은 딱 봤을 때 굉장히 되게 약해 보이잖아. 왜 약하냐면 너무 얇아서. 이 거미줄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철사 정도의 크기만큼 모아. 그러면 이 철사보다 훨씬 강합니다. 철사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말 나와 있는 겁니다. 강철보다 강도가 5에서 10배 강하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 단 같은 굵기만큼 만들었을 때겠지. 이 자체로가 아니라 같은 굵기로 만들었을 때가 되는 거야. 또 신축성도 강해요. 신축성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플렉서블 한다는 거죠. 신축성도 강해서 방탄복 같은 곳에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박쥐는 눈이 어둡죠. 동굴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앞에 뭐가 있는지 여기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죠. 초음파 이용해서. 그걸 이용해서 만든 게 우리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가 초음파를 쏴서 띠리리리리 길을 찾아가죠. 장애물을 감지해서 길을 찾아가는 게 저 로봇 청소기가 얘의 원리를, 박쥐의 초음파 원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4개 넣어볼게요. 연잎의 표면. 연잎은 절대로 물에 젖지 않습니다. 연잎은. 이유를 보니까 여기 약간 기름기도 있지만 연잎의 독특한 돌기 구조 때문인 걸 알게 돼요. 자, 이걸 이용해서 뭘 만든다? 방수 코팅제. 코팅제를 돌기 모양을 이용해서 방수 코팅제를 만들면 이제 절대로 물에 젖지 않는 어떤 물질을 만들 수가 있겠죠. 오염 방지 페인트. 이건 뭐냐면 저 페인트를 쫙 발라놓으면 그 페인트 구조가 돌기 구조와 함께 약간 기름기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물이 붙어 안 붙어? 물이 안 붙죠? 자동차가 더러워지는 대표적인 이유가 물이 먼저 달라붙고 공기 중에 있는 먼지가 그 물에 달라붙어서 물만 나중에 날아가면 먼지가 이게 쫙 달라붙는 거야. 생각해봐. 건조한 상태의 자동차가 있어. 여기 건조한 상태에 먼지가 있어. 먼지가 이 자동차에 달라붙을까? 건조한 상태면 그냥 비행기 지나가죠. 안 달라붙어. 근데 물이 달라붙고 그 물에 달라붙은 거야, 먼지가. 그래서 자동차가 더러워지는 거고 세차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저 오염 방지 페인트를 발라놓으면 먼지가 쌓일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세차할 필요가 없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어의 비늘을 연구했더니 물살을 헤치고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독특한 특수한 모양의 비늘이 있어서 물과의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 독특한 비늘 구조를 본따서 뭘 만들었다? 전신 수영복을 만든 거야. 사람이 수영 신기록 있잖아. 세계 신기록 있잖아. 근데 전신 수영복을 입고 세계 신기록을 경신한다. 그만큼 물과의 저항이 확실히 줄어든 것을 기술적으로 접목을 해서 세계 신기록까지도 갈아엎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세 번째, 독고마리 열매가 그 도깨비 풀 같은 그런 건데, 독고마리 열매 되게 뾰족뾰족한 뭐가 있잖아. 동물이 지나가면 동물의 털에 이게 달라붙어서 멀리까지 이동해서 떨어져. 식물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손을 멀리 퍼뜨려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옆에 씨가 떨어지면요, 나랑 얘랑 밑에 있는 영양분을 가지고 경쟁해야 돼요. 그래서 멀리까지 씨를 퍼뜨리는 게 목적인데, 바로 요 가시 모양을 이용해서 동물의 털에 붙여가지고 멀리 가게끔 저 가시 모양이 나타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걸 보고서 뭘 착안했다? 아, 저거 가지고 찍찍이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벨크로 테이프를 알아요? 벨크로 테이프. 벨크로 테이프의 원리가 여기서 나온 거다라는 겁니다. 일명 찍찍이. 찍찍이 우리 이용 다 하고 있죠? 벨크로 테이프가 찍찍이에요. 모르포나비의 날개. 자, 지금 봐봐. 푸른색이 보이죠? 대부분 푸른색이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푸른색 색소를 집어넣어서 푸른색이 되는 거거든? 푸른색 색소? 근데 얘는 자세하게 보니까 푸른색 색소가 없어, 이 안에. 색소가 없어. 색소가 없는데 푸른색으로 보이는 거야. 어떻게 하나 봤더니 여러 층의 얇은 막, 격자로 이루어진 구조, 여러 장의 막과 격자 구조가 빛의 간섭을 일으켜서 푸른색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용한다면 옷을 만들 때도 이 보라색 또는 약간 군청색 이걸 만들 때도 격자 구조하고 여러 층의 막을 이용하면 색깔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섬유가 개발됐어. 그 섬유가 모르포텍스 섬유라는 섬유입니다. 어떤 염색 어떤 그 파란색 색소를 넣은 게 아니라 이런 격자 구조와 여러 개의 막을 이용해서 색을 만들어낸 섬유야. 특이한 섬유가 되겠죠. 그런 섬유를 이용해서 이미 개발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밖에도 또 여러 가지 신소재가 있는데 형상기억합금, 자연분해 비닐, 유기태양전지, 유기물을 이용한 태양전지, 이런 전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 모두 다 지금 우리가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소재들이다라는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었는데 이거
이게 뭐냐면 인공핵 융합장치거든. 다른 말로 인공태양이라고도 불러요. 인공핵 융합장치에도 뭐가 들어간다? 초전도체가 들어간다라는 정도로만 일단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도 초전도체가 이용된대 라는 정도예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92쪽의 문제를 풀면 마무리 되겠습니다.